안녕하세요.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다가, 어? 이 그림이랑 저 그림 둘 다 엄청 화려한데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마치 웅장한 오페라와 달콤한 실내악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두 예술, 바로 바로크와 로코코인데요. 오늘 그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그림들 좀 보세요. 언뜻 보면 둘 다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도 많고 복잡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이 둘을 딱 3초 만에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풀어보는 재미있는 수수께끼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부목격인 바로크부터 알아보고 그 뒤를 이은 자녀 로코코를 살펴볼 거예요. 그런 다음엔 두 스타일을 나란히 놓고 뭐가 다른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엔 미술관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부모 세대인 바로크입니다. 때는 17세기 유럽, 절대 왕정이랑 교회가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였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죠. 바로크는 바로 그 위대함을 과시하기 위해 태어난 예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하고 극적이고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죠. 바로크의 정수를 느끼려면 이 화가 카라바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이 강렬한 명암 대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바로크의 핵심입니다. 카라바조는 키아로스코로라는 극적인 명암 대비 기법의 대가였거든요. 그의 작품 의심하는 도마를 떠올려 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인물들을 쫙 비추면서 그 순간의 감정과 진실을 마치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날카롭게 드러내잖아요. 우리를 그림 속으로 확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그럼 렘브란트로 넘어가 볼까요? 렘브란트도 빛과 어둠의 대가였지만 카라바조와는 좀 달랐어요. 그의 어둠은 단순히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게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깊은 고뇌와 영혼을 탐구하는 도구였거든요. 특히 그가 남긴 수많은 자화상을 보면 빛인 그의 겉모습을, 그리고 그 깊은 어둠은 그의 내면을 비추면서 우리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곤 하죠. 바로 이 문구가 바로크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아주 강력하고 감성적이고 보는 사람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진 예술. 그게 바로 바로크인 거죠. 자, 이제 다음 세대인 자녀 로코코로 넘어가 볼게요. 로코코는 그 무겁고 장엄한 바로크 스타일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처럼 태어났어요. 예술의 무대가 더 이상 왕의 거대한 궁정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하고 즐기는 아늑하고 사적인 공간, 살롱으로 옮겨갔거든요. 로코코의 문을 연 화가가 바로 이 장 앙투안 와토입니다. 그의 그림은 귀족들의 여유로운 야외 축제를 담고 있는데요. 색감을 보면 아주 부드럽고 안개가 낀 듯한 파스텔 톤이죠. 모든 게 꿈처럼 아련하고 아름다운데 한편으로는 이 즐거운 시간도 곧 끝나겠지 하는 그런 쓸쓸함 같은 미묘한 감정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리고 프라고나르가 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그네는 로코코가 뭔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네 타는 여인, 뒤에서 밀어주는 성직자, 그리고 저 아래 덤불 속에서 여인의 치마 속을 훔쳐보는 연인까지. 바로크의 심각한 종교적 드라마 대신 이렇게 장난스럽고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캔버스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로코코의 언어입니다. 더 이상 권력을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비밀과 낭만을 속삭이는 예술이죠. 조개 껍데기나 덩굴식물처럼 부드러운 S자, 시작 곡선이 막 춤을 추고요. 색깔도 깃털처럼 가볍고 화사한 파스텔 톤이 주를 이룹니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두 스타일의 주요 특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차이를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명확한 차이는 빛을 쓰는 방식이에요. 왼쪽의 바로크처럼 연극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같이 강렬하고 극적인 빛을 사용하는 반면 오른쪽의 로코코는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화사하고 공기처럼 가벼운 빛을 선호했죠. 주제는 뭐 이보다 더 다를 수가 없어요. 바로크가 신, 왕, 신화 같은 거대하고 장엄한 주제를 다뤘다면 로코코는 예술의 새로운 후원자가 된 귀족들의 취향에 딱 맞춰서 그들의 여가, 사랑 같은 사적이고 감각적인 주제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같은 로코코 안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결이 좀 달라요. 부쉐라는 화가는 귀족들의 화려하고 근심 걱정 없어 보이는 삶, 그 표면적인 매력을 주로 그렸어요. 반면에 샤르댕은 평범한 시민들의 소박한 일상에서 노동의 가치나 조용한 존엄성 같은 훨씬 깊이 있는 감정을 찾아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당시 권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반영합니다. 바로크 예술이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처럼 왕의 권위를 모두에게 과시하기 위한 거대한 공적 공간을 장식했다면, 로코코 예술은 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우아한 개인적 택의 살롱을 위해 만들어졌죠. 바로크의 빛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같은 시대인데도 빛을 다루는 방식이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보면요, 마치 스냅 사진처럼 스쳐 지나가는 현실의 한순간을 빛으로 딱 포착한 느낌이에요. 반면에 페르메유리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속 빛은 어때요? 시간이 완벽하게 멈춘 것처럼 영원하고 고요하게 대상을 비추고 있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익히셨죠? 그럼 다음 미술관 방문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림 앞에서 이 세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빛은 어둡고 강렬한가? 밝고 부드러운가? 둘째, 주제는 장엄한 신화인가? 사적인 일상인가? 마지막으로, 감정은 무겁고 진지한가? 가볍고 즐거운가?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이제 자신 있게 각 스타일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스타일은 박물관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둡고 극적인 조명을 사용하는 액션 영화의 포스터에서 바로크의 드라마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섬세하고 우아한 패션 광고 이미지에서는 로코코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예술은 언제나 그것을 만든 사회의 가치와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훗날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이미지와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면서 과연 21세기를 어떤 시대로 기억하게 될까요?